이렇게 5세대 보험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대처해야 되는지, 갈아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저 보험왕 월화수목 금금금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드디어 출시 예정입니다. 실손보험에 출시된 배경과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지금 보장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의 역설, 그러니까 보험료가 내려가고 구멍은 커진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1세대, 2세대 점점 세대가 거듭할수록 바뀔수록 보험료는 내려가요. 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보장 내용은 안 좋아지고 보험료는 내려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가입자 약 3,600만 명이에요. 10년 내에는 2천만 명의 보장이 재편됩니다. 변경이 된다는 거죠. 실손보험. 그래서 국민 의료보험이죠. 일단은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보유하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이렇게 여러가지 수식어가 붙는데요. 코어 타겟, 그래서 40대와 50대의 가입률이 약 75%에서 78% 정도, 시장의 중심축입니다. 1세대, 2세대 전체의 45%, 약 1,600만 명이 보장 범위가 2세대에 집중되어 있고요. 2세대 정기에는 평생 90% 보장이 되지만 후기 가면 갈수록 15년 갱신형으로 바뀌고, 후기 2세대는 15년 갱신형이 문제인데요. 약 28년도부터 전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2세대 정기에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평생 100%, 90% 보장이 되지만 2세대 후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갱신, 그러니까 2013년도죠. 2013년에 가입하신 분들을 그 이상 14년, 15년, 16년, 그래서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28년도부터는 전환 대상이란 거죠. 결론은 갱신이 되면 무조건 현재 실손보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시면 5년간 4세대로 보장을 받고 5년 이후에 갱신될 때에는 이제 5세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시던가, 아니면 28년도까지는 2세대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받고 28년도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5세대 실손보험의 개편 핵심은 정책 로드맵이에요. 목표는 비급여가 축소가 되고요, 보험료가 인하가 돼요. 통한 실손보험 재정 정상화. 그래서 가격은 4세대 대비 30%에서 50% 저렴하게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돼요. 구조는 중증 5세대 실손보험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중증과 비중증. 중증 같은 경우는 4세대 실손보험이나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과 5천만 원 한도로 똑같이 보장이 되고, 급여 80%, 비급여 70% 똑같습니다. 중증이 아닌 이제 경증이나 몸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한도가 5천이 아닌 1,000만 원,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기부담금은 비중증이요, 비급여는 30%에서 최대 95%까지, 본인 부담이 관리급여 항목에 따라서 최대 95%까지, 특히 도수치료, 주사제 이런 거는 자기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증은 4세대 실손보험이랑 똑같다면 별로 아프지 않는 비중증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비급여가 4세대는 30%인데 여기서 최대 95%까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5세대로 바뀌면은 비중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대로 경증 환자들은 자기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돼서 솔직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하나 마나 큰 보장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전환은 기존의 후기 2세대 실손보험이죠. 15년 이후면 28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28년도 혹은 4세대 전환을 한 다음에 5년간 보장을 받던가, 28년도에 5세대 실손보험을 전환하시던가. 그래서 4세대 전환 대상은요, 약 2천만 건. 어우, 되게 많네요.
약 2천만 건은 향후 10년 이내에 5세대로 이동이 될 예정입니다. 구분은 기존의 1세대, 2세대는 지속적으로 갱신이 폭탄이 돼요. 보험료가 2만원짜리가 10만원, 15만원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 불과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건지. 2만원짜리 고객이 15만원 낸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20만원, 30만원 되면 유지할 수 있으세요? 그럼 유지하세요. 보장이 좋으니까. 그런데 유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5세대 실손보험이나 5세대 실손보험 나오기 전에 4세대로 빨리 갈아타서 5년간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고 5년 이후에 다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 갱신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교적 저렴해요. 보장은 안 좋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자, 통원 물리치료는 웬만해서 실비로 다 해결이 돼요. 1세대, 2세대는. 근데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 4세대나 5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95%, 사실상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보험료는 많이 내려가지만, 네. 비중증, 비급여, 한도가 넉넉해서 1세대, 2세대는 웬만큼은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일단은 5세대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이 되죠. 많이 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특이사항은 보장의 끝판왕, 그냥 병원비는 웬만해서는 입원 시에 100% 되죠. 100% 됩니다. 1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서 그렇지. 그리고 2세대는 90%까지 보장이 되니까 웬만큼은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대신에.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환은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만 비중증 거의 혜택이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부담금도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은 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손보험이 비혼자일을 제가 봤을 때 정액담보로 채워라. 이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 2만원짜리가 15년 이후에 15만원, 20만원 납입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25만원, 30만원 더 올라갈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1세대, 2세대 유지하시던지 아니면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고 15만원짜리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시면 2만원, 3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2, 3만원은 차라리 세이브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입원비나 수술비 아니면 간병인 보험으로 정액담보는 뭐죠? 이제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만큼 비례보상인데요. 정액담보는 정해진 액수만큼 딱딱 당신이 암에 걸렸을 때 3천만원 줄게, 당신이 뇌질환 걸렸을 때 2천만원 줄게, 당신이 간병인 불렀을 때 첫날부터 20만원 줄게, 정해진 액수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액담보로 채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5세대가 맞는 3대 보장 공백이에요. 경증통원의 구간의 실종이죠. 특히 도수치료, 주사제, 체외 충격파 등의 흔한 비급여 치료가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극히 일부만 보상이 돼요. 4세대나 5세대로 전환하시면. 그래서 60세 이상의 의료비 리스크가 공백이 생기죠. 가입률이 낮은 고령층이 5세대로 갈아탈 경우에는 비급여, 자기 부담금이 폭증으로 의료비 파산으로 병원비가 미국처럼 이게 병원비가 없으면은 병원 가서 치료를 못할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세대 전환 충격이에요. 보험이 있는데 왜 돈 안 나와? 라는 고객 불만이 터져 나올 확정된 미래. 1세대, 2세대도 많이 가입이 됐지만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들 도수치료나 주사제, 체외 충격파 한다고 보험사에서 당신 1세대, 2세대 가입했으니까 100%, 90% 보장이 되니까 돈 줄게 이러면서 순순히 준 적이 있나요? 4세대, 5세대도 도수치료나 주사제 이런 게 비급여 부분이 자기 부담금이 폭증이 되는 건 맞아요. 10번이나 20번 이상이면 툭하면 동시감정이나 의료자문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쉽게 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도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는 없다. 반드시 메꿔야 할 수익 구간인데요. 중요한 건 세일즈 포인트예요. 타겟은 우리 40대, 50대 분들, 특히 전환 후에 절감된 보험료로 진단비나 암내심, 수술비를 많이 보완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활동량 많은, 그러니까 뭐 동호회나 아니면 활동량 많은 고객은 실손에서 빠져있는 재활치료, 통증, 근골격계 이런 거 후유장애 혹은 요즘에 상해 통합보험으로 골절 진단 시에 70만원, 그리고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해 통합 치료비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고령 유병력자에게는 간병인이나 노인성 질환 이런 생활비 진단비로 실손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 그래서 육체 노동 하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비급여죠. 치료를 대비하는 정액형 뭐 통원비나 입원비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오늘의 교육 메시지는 뭐냐면요, 5세대 실손은 중증 전용 방패일 뿐입니다. 실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진단비나 수술비, 간병비라는 단단한 성벽을 꼭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팩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실손보험 1세대부터 앞으로 나올 5세대까지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기준으로요, 상반기 약 3,466만 건.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는 고령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요. 50만 건. 그리고 약 25%, 881만 건은 구실손보험, 저 보험왕도 가입하고 있는 2009년 7월 이전, 7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됐죠. 그래서 지금 구실손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약 55%, 1925만 건은 표준화 실손이죠. 이제 2세대부터 이제 4세대까지 네,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3세대네요. 17년 3세대까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착한 실손보험 2017년 이후에 가입하신 4세대 실손보험이 약 17%, 610만 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9년에 실손보험 상품 표준화, 그래서 17년 기본형, 티약형으로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일단 1963년도에 실손 의료비 보험이 상해보험이 도입이 되었고요. 99년도에는 손해보험사 의료비 보상보험, 그래서 상해 질병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03년도에는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에 대한 제3 분야 규제가 완화가 되었고요. 단체 실손보험 판매가 됐고, 2005년도 이후에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 취급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중복해서 비례 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8년도에는 손해보험사에 집중해서 실손보험이 드디어 100%짜리가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통합보험의 생보건강보험 시장으로 잠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는 생명보험사도 손해보험사처럼 교차 판매가 되면서 본인부담금 보장 비율이 80%, 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20%죠. 2009년도에도 2008년, 2009년도에도 실손보험, 손해보험사는 거의 100% 보장이 되었지만 생명보험사는 자기부담금 20%, 그래서 최대 80%까지 가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뼈저리게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5천만 한도였죠, 그때는. 그때 1억 한도도 있었지만. 그리고 2009년도에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표준화가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90%, 그리고 3년 갱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기 부담금이 10%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90%가 보장이 되는 거죠. 본인 부담금이 90%란 뜻은 아닙니다. 그 1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2012년도에 실손 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실손보험이랑 그다음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다 묶어서 가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거죠. 나는 실손보험만 가입하고 싶은데 사망보장이나 다른 특약, 쓸데없는 특약을 왜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단독형으로 실손보험, 이 수당이 없는 단독형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노후 실손보험, 그래서 노후 실손보험 뭐 65세 이상, 네, 실손보험이 가입이 어려웠지만 65세 이상 거의 뭐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상품 구조 개편이에요. 그래서 기본형과 특약 3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MRI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간. 그리고 4세대가 21년도 7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전환고객 1년간 50% 할인이 되었고요. 한 1년인가 2년까지 계속 이제 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면은 1년이나 2년까지 거의 뭐 50% 할인 그렇게 가능했었죠.
그리고 5년 재가입, 그리고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로 4세대 실손보험이 유지 중이고, 앞으로 26년 4월달,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4월달부터는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표준화 이전과 4세대 실손보험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표준화 이전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1세대죠. 1세대 100%짜리 보장 비교와 그 현재 4세대 실손보험 21년 7월달에 판매가 되는 급여 80% 비급여 70%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내용은 회사별로 상이하고요. 보장 내용은 표준화 똑같아요.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똑같고요. 예전에 100%짜리 1세대는 회사마다 뭐 100%, 90% 그때도 회사마다 상이한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가입 주기는 없어요. 그냥 평생 100% 평생 1세대로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까지 이제 쭉 간다는 거죠.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5년마다 갱신돼요. 1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고요. 갱신 주기는. 그 재가입 주기는 뭐냐면 5년 이후에 만약에 5세대가 나왔다. 그 5세대로 바뀌고 5년 이후에 뭐 7세대가 나왔다. 그걸로 다시 재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병력 있어도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도 자동 갱신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100%짜리 1세대 실손보험요. 산재나 자동차 사고는 50% 보장이 돼요. 상해 의료비 특약 있는 사람들이 한해서 보장이 되고요. 상해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있는 사람들은 보장이 산재와 교통사고는 안 된다. 근데 상해 의료비 특약만 병원비 발생의 50%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지금요. 미적용 시 산재나 교통사고 미적용 시 급여는 당연히 보장이 안 돼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산재나 교통사고는 그래서 보장을 못 받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급여는 80% 비급여 7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진료는 1세대 가입자는 40% 보장이 되지만 현재 4세대는 보장이 안 돼요. 이게 많이 안 좋죠. 4세대가 정신이나 행동장애는 1세대는 아예 보장이 안 돼요. 1세대는. 하지만 4세대는 일부 정신과질환, 그냥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고요. 우울증, ADHD, 틱장애 등 이런 여러 가지는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신과 치료는 비급여가 많지 급여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여가 일부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비 좋은 개사구다. 자기부담금 입원 시에는 아무래도 없어요. 100% 보장이 되니까 100%. 근데 통원 시에는 5,000원 제외하고 30만원까지. 물론 1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상이하다. 실손보험은 입원 시에 급여는 20% 제외하고 80%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30% 제외하고 70%까지. 통원 시에는 의원은 만원, 병원은 15,000원, 그리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2만원 제외하고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는 3만원 제외하고 25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20만원에 25만원까지. 보장한도는 틀리다. 입원 시에 5천만원짜리도 있고요. 1억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3천만원짜리도 있었어요. 통원 시에는 20만원.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로 이제 보장이 되고 있고요. 4세대 같은 경우는요. 도수치료, 증식, 그다음에 체외충격파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 350만원까지. 비급여 주사제는 250, 비급여 MRA는 300만원. 본인 부담금은 30%, 최소 공제금이 3만원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왼쪽에 1세대와 1세대 그리고 오른쪽에 4세대 내용들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한방병원 치과, 상해 의료비티가 있으면 한방이나 치과 모두 다 보장이 돼요. 보장이 되지만 상해 쪽은 되고 질병은 안 돼요. 치과는. 상해 의료비는 되고요. 근데 현재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는 면책.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방병원이나 치과는요. 급여 부분이 거의 없어요. 비급여만 있지. 그래서 비 좋은 개살구다. 치매 일부 회사는 보장이 되지만 웬만해서는 다 보장이 면책이에요.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치매는 보장이 된다. 지장 또는 항문도 실손보험 1세대는 보장이 안 돼요. 지금은 급여 부분만 돼요. 본인 부담금. 네, 급여의 본인 부담금. 근데 항문이나 치질 이런 부분들은 급여의 본인 부담금 그래도 한 2, 30만 원 되거든요. 은근히 이거 쏠쏠하게
보장받는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비급여, 환자 응급실 내원비 보상이 되지만 1세대는 4세대는 면책이고요. 비만, 유산, 불임, 인공수정 이런 부분 다 면책. 하지만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부분의 일정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상해와 질병 의료비는 면책사항이요. 360 후에 365일 보장 후에 상해는 보장이 종료가 돼요. 질병은 180일 면책 이후에 다시 보장이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요. 상해 질병단 보험가입금의 한도로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세대도 그리 나쁘진 않다는 거죠. 상해 질병 통원 의료비는 한 사고당 30회만 돼요. 이게 좀 안 좋아요. 1년에 딱 30회까지만 보장이 된다. 하지만 4세대는요. 통원 회당 20만원까지고요. 비급여 횟수 100회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 질병당, 한 상해당이니까 충분하게 보장을 받는데 그리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무사고 할인제도. 직전, 근데 4세대 같은 경우는 직접 2년간 보험금 실적이 없는 경우는 차기 1년간 전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그리고 보험료가 내가 보험 청구 많이 했으면 반대로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입원비 보상 한도는요, 하나의 질병, 하나의 상해로 3천만원이나 5천만원, 1억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했었어요. 1세대 100%짜리는. 근데 지금은 4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해나 질병당 급여 비급여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상급 병실료는 2인실 이상 상급 병실료는 50%만 보장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병실료 차이 50% 보장이 되지만 1일 최대 1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 10만원 이상은 보장을 못 받는다. 1일 평균 병실료 차이가 총 입원 일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입 중지제도는 옛날 거 없습니다. 지금은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제도가 있고, 그래서 납입 중지했다가 나중에 해외에서 다시 입증된 서류를 제출하면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럼 나중에 다시 이어서 바ton 터치해서 그때 시점에서 유지가 된다. 해외 장기 치료 중일 때는 환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지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적극 4세대에 전환을 하신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오른쪽은 제가 4세대 실손보험 아까 전에 1세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고요. 09년 8월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2세대나 3세대의 실손보험과 그 다음에 현재 4세대 실손보험과의 이제 보장 내용 비교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보장 내용은 역시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2세대, 3세대도 똑같고요. 4세대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갱신 주기는 3년 갱신. 네, 3년 갱신형이에요. 그리고 13년 1월달부터는 1년 갱신형으로 바뀌었다. 4세대는 당연히 1년 갱신. 이제 5세대 내일 모레 나온 것도 1년 갱신형이죠. 재가입 주기는 없어요. 2세대 전만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평생 90% 보장. 하지만 2013년 1월부터 15년 12월까지는 15년 갱신. 이건 뭐냐면 15년까지는 2세대 보장이 되고 15년 이후에는 2028년도가 이제 15년 갱신 주기가 오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그때 시점에 실손보험으로 바뀐다는 거죠. 보장 내용이. 그러니까 앞으로 13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2028년도에 2세대 실손보험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뀐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로 강제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세대, 3세대 실손보험, 산재 자동차 사고 미적용 시 40%만 보장이 돼요. 네, 그리고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미적용 시 비급여는 80%, 급여는 90% 또는 비급여 80%, 급여 80%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금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 미적용 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만 병원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해외 진료는 둘 다 보장이 안 돼요. 좀 전에 1세대만 빼놓고요. 자, 정신장애, 행동장애 보장이 안 돼요. 16년 1월 이후에 일부 정신과죠. 급여 부분은 보장이 됩니다. 4세대처럼 우울증, ADHD 아니면 틱장애도 역시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본인 부담금 급여 비급여 10%만 보장이 됐죠. 이제 90% 보장은 2세대는. 그리고 16년 1월 이후는 가입하신 분들은 급여 10%, 비급여 20%. 통원 시 최소 만원, 15,000원, 2만원 제외하고 이제 약값은 5만원 한도로 8,000원 제외하고 5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통원 시에는 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시에는
이제 의원급은 병원급은 만원, 상급 종합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 제외할 공제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장 한도는 이번 시에는 연간 5천만원, 지금도 연간 5천만원 똑같습니다. 통원 시에 30만원, 2세대 3세대 가입자는 외래에 25만원, 약값 5만원, 본인 부담금 위에 있죠. 만원, 15,000원, 2만원 제외하고 약값은 8,000원 제외하고 5만원까지. 근데 지금건요 5천만원 한도 똑같아요. 이번 시에 통원 시에는 20만원이에요.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로 정해져 있다. 3대 비급여 치료죠. MRI, 도수치료, 주사제, 입통원, 의료비 한해서 보장이 되고, 4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에 1세대와 얘기한 것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밭병원 치과 급여는 보장이 되지만 비급여는 면책. 4세대도 똑같습니다. 치매는 둘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직장 학문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 똑같이 급여의 본인 부담금만 보상이 되고요. 직장 또는 학문, 치질은 비급여 환자의 응급실 내원비는 면책 똑같습니다. 자, 선천성 뇌질환, 비만, 유산, 인공수정은 다 면책이에요. 2세대, 3세대 가입자들은. 하지만 4세대는 급여의 일부 본인 부담금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 2015년 12월까지는 365일에 90일 면책되고 다 보장이 돼요. 그리고 16년 1월 이후부터는 상해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로 보상이 되고, 보상 한도는 종료일부터 90일 면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4세대 같은 경우는 상해 질병당 보장 한도가 이제 쭉 보장이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장 한도가 복원이 됩니다. 상해 질병 통원비는 연간 180일 한도, 그리고 다 썼으면 90일 면책 다시 180일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지금 4세대 같은 경우는 통원 시에 20만원, 비급여는 횟수가 100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도 납입 중지제도 이용할 수 있다. 2세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4세대는 두 번이나 설명드렸으니까 3세대 내용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갱신 주기는 1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재가입 주기도 15년 이후에 5세대로 강제 전환이 된다. 산재, 자동차 사고는 미적용 시에는 비급여 80%, 급여 90%, 혹은 비급여 80%, 급여 80% 보장이 된다. 지금제는 80%, 70%로 축소가 되었고요. 해외 진료는 당연히 보상이 똑같이 안 되고요. 우울증, ADHD, 틱장애도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그래서 지금 입원이나 통원 시에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만원, 15,000원, 2만원 제외하고, 약값은 8,000원 제외하고 2세대와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4세대 실손보험처럼 3대 비급여죠. 이런 부분은 따로 한도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병원 치과도 급여 부분만 보상이 되고 똑같아요. 3세대와 4세대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천성 뇌질환, 비만, 임시 출산 관련해서는 다 면책, 2세대나 3세대나 다 면책, 4세대는 급여의 본인 부담금만 보장이 된다. 나머지는 90일 면책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해 질병 통원비가 180일 한도, 4세대만 통원 시에 1년에 100개까지 따로 있는 거고요. 2세대, 3세대는 180회 한도로 바뀌었다. 자, 무사고 할인제도도 똑같이 2년간 보험금 실적이 없는 경우는 이제 차기 1년간 담보에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납입중지도 똑같이 납입중지 4세대와 똑같이 가능하다. 4세대 실손보험, 5세대는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에요. 특약은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가 있어요. 결론은 급여 있고 비급여가 있다는 거죠. 비급여는 도수치료, 주사제, MRI 특약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차등제인데요. 급여는 미적용이 되는데 비급여는 내가 보험 청구를 안 했다, 보험료 할인이 되고 보험 청구 많이 했다, 할증이 돼서 차후에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이 된다. 무사고 할인은 2년간 무사고 시에는 10%씩 할인을 해준다는 거. 이번 시에 급여는 20%까지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30%까지 보장이 돼요. 예전에 1세대는 100% 모두 다 보장이 됐죠. 2세대는 90%까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무조건 병원비에 100% 90% 보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4세대 같은 경우는 차등해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자기 부담금 30% 빼고 이제 70%에서 8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 시 연간 공제한도는요, 급여는 연간 200만원 공제한도로 유지가 돼요. 비급여는 계속 공제가 되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중에 30% 중 가장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 생긴다. 보장한도는 이번 시나 통원 시에는 합산 1억까지예요. 그러니까 재가입 주기는 5년마다 재가입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4세대지만 5년 이후에 그때 시점에서 실손보험이 5세대나 6세대나 7세대로 바뀌면 그 적용된 실손보험으로 바뀐다.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반강제적으로 바뀝니다. 계약 전환종, 계약 전환용 실손은 1세대, 2세대, 3세대는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해요. 착한 실손보험으로. 주요 보장 변경은 보장, 급여는 선천성 뇌질환, 태아, 치료 필요가 인정이 되면 피부질환, 비만, 유산, 그리고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장이 되고요. 면책은 비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학관리위에서 권역의료별 급여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5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냐면 5세대 실손보험 주요 내용이에요. 임시 출산 관련해서 급여 의료비 보장이 신규 특약이 나올 예정이고요. 2달 뒤에 나옵니다. 2달간만 이제 판매되고 이제 4월달부터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출시가 되면 4세대 이제 가입이 안 됩니다. 똑같이 중증 질환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랑 5천만원 한도 통원시에도 20만원 똑같습니다. 비중증이에요. 경증 환자죠. 그닥 심하게 아프지 않는 중증 환자 반대말, 그닥 아프지 않는 사람들은 비급여가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가 돼요. 중증이냐 비중증이냐. 4세대나 3세대나 1세대는 중증 비중증 이런 거 구별 없이 다 보장이 되지만 5세대부터는 급여 진료 중에 중증 비중증, 그래서 중증은 이제 5천만원 한도, 4세대 실손보험이랑 똑같고요. 자기 부담금률도 차등에서 최대 이제 95%까지 자기 부담금이 신설이 되죠. 비중증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이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회당 한도가 300만 한도로 바뀌어져요. 자기 부담금은 30%. 근데 이번 시에는 자기 부담금 최대 50%까지. 비중증은. 그리고 이제 비급여 심사 기준이 강화가 돼서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하는데 앞으로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내가 보험을 나는 무조건 때려 죽여도 안 바뀌기 때문에 난 무조건 유지할 거야.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유지하세요. 왜? 내일 모레 5세대가 나오면 5세대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증이면 4세대랑 똑같아요. 근데 비중증, 다른 말로는 경증 질환 환자들은요. 경증 질환 환자는 1,000만 한도로 바뀌고 자기 부담금도 50% 이상이에요. 앞으로. 많이 안 좋아지죠. 갈아타라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월달에 우리 양도세도 때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중과하고 앞으로 보유세를 많이 올려서 납부를 할 지금 여러 가지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어. 그리고 내가 재산도 많고 난 건물 나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서울에. 그러면은 버티면 돼. 버티면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은 나는 아파트가 있기는데 보유세 낼 돈이 없어. 앞으로 막 한 달 몇백만원 1년에 예를 들어서 3%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보유세 때문에 부담된다 하신 분들은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나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금 없기 때문에 난 무조건 버틸 거야. 그러면은 보험료가 앞으로 가파르게 인상될 거예요. 그러면 유지하세요. 당연히 좋아요. 근데 내가 보유세 내는 거 두려워서 부담 내는 것처럼 똑같이 1세대, 2세대, 3세대 보험료가 앞으로 많이 인상될 것 같아. 지금도 많이 인상되는데 부담돼 하신 분들은 빨리 4세대 보험, 5세대 나오기 전에 4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험인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절감이 돼요. 자, 실손보험료 갱신 현황을 보면요. 76년생이죠. 20년도에 맞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21년도 기준으로. 26년생이 46살. 5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06년도에 컨버저스 DB손해보험 가입했어요. 21년도 10월 달에 실손보험 3회 갱신 도래가 됐는데요. 처음에 이분이 가입할 때는 9,000원이었어요. 9,000원. 2006년도에는. 근데 5년 뒤에 바뀌면서 19,000원. 5년 갱신형으로 가면서 또 41,000원. 고치 현재 21년도 되면서 9만원이에요. 근데 21년도에 9만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배는 아니더라도 2배가 18만원이죠. 한 15만원에서 17만원이 될 거예요. 31년도에는 20만원이 훌쩍 넘을 거란 말이죠. 26년도에는 보험료 인상 시뮬레이션인데요. 거의 9만원짜리가 22년도 5년에 한 번 껑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1.165 곱하면 돼요. 그냥 대략 수치를 얘기하면. 그러면은 9만원짜리가 26년도에는 저는 미니멈으로 15만원에서 17만원 얘기했는데 약 19만원 정도 19만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예상이. 내가 암보험이나 수수비 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뭐 간병인 보험이나 재가급여 이런 것도 다 유지하기 힘든데 실손보험 19만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31년도에는 이 19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축이냐 안 아프면 환급이 되냐 아니잖아요. 매달 내고 소멸성이에요. 유지 못해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9만원짜리가 18,000원짜리로 바꾼다는 거죠. 18,000원 9만원짜리 예상을. 근데 4세대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1, 2천원 몇천원 안 올라가요. 물론 보험 청구를 정말 많이 했으면 할증이 많이 되면 보험료가 300%까지 인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크게 보험료 인상은 없다. 그럼 자, 봐보세요. 9만원짜리가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면 18,000원. 그러면은 차익이 월 71,000원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12달 하면 86만원이 세이브가 돼요. 지금 26년도인데 지금 아직 19만원까지 인상이 됐어. 19만원. 그 19만원 빼기 2만원이면 17만원이면 180만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물론 1세대, 2세대, 3세대 좋은 거 다 안다니까요. 좋은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으세요?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으면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하세요. 근데 유지 못할 거면 4세대 실손보험 빨리 갈아타세요. 많이 전환하니까. 5세대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냐, 보장 내용이 많이 안 좋아져요. 5세대가 내일 모레 나오잖아요. 2달 뒤에 5세대가 나오면 4세대 전환이 안 돼요. 근데 4세대로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충분하게 5년 이후에 어떻게 된다? 5세대로 바뀌잖아요. 5년간 4세대 보장받는 게 어디야. 그래서 보험료가 착하다.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면 급여는 80%, 비급여는 몇 프로? 70%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 30%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나 이런 진단비나 아니면은 수술비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담금이 있는 부분을. 그거 안 하면 나머지 부분은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33%. 암에 걸린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뇌혈관 질병 코드 몇 개요? 10개. 허혈성은 몇 개? 6개. 16가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암 33%, 뇌질환, 심장질환 22%. 그거 55%니까 시청하기 씨 우리 구독자분이나 저나 둘 중에 한 명은 암, 뇌심 3대 진단에 둘 중에 한 명은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장 내용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내가 병원에 자주 안 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해도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 근데 굳이 이런 부담되는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버틸 필요가 있냐? 저는 그 뜻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를. 아니 나는 연봉이 1억 연봉자야. 한 달에 보험료 인상된 걸 1, 20만원? 우습게 알아. 그 유지하세요. 저는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 수입이 끊기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들,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4세대 실손보험 빨리 1, 2만원짜리로 빨리 바꾼 다음에 5년간 4세대 보장을 유지하고 5년 이후에 내일 모레 나올 5세대로 다시 터닝포인트 바꾸자는 거죠. 2달 뒤면 어떻게 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처음부터 5세대예요. 그 중증은 5천만원 한도 좋아요. 근데 비중증 별로 아프지 않는 사람들은 5천만원이 아니 얼마예요? 1,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1,000만원. 그리고 자기부담금 50%에서 최대 95%까지 신설이 된다고 했잖아요. 많이 안 좋아져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자주 안 가도 노후에 돼서 병원 자주 간다면 현재의 4세대 실손보다는 과거의 실손보험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병원에 안 가서 나중에 병원에 노후에 간다고 하면 당연히 1세대, 2세대가 더 좋겠죠. 하지만 중간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으세요? 만약 지금 변경하지 않고 미루다가 10년, 15년 뒤에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 부분들.
자, 이번 의료비 면책기간 삭제예요. 365 이후에 180일, 90일 면책기간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에만 가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면책기간이 없고요. 이전에만 면책기간이 있다. 2009년 7월 이후부터 15년 12월까지 2세대 가입자. 2세대 가입자는 365일간의 90일 면책. 3세대 가입자는 2016년 1월 이후부터는 쭉 5천만원까지 쭉 평생 보장. 평생 쓰고 5천만원 썼다. 그럼 90일 면책 이후에 다시 보장. 한 질병당. 그러니까 5천만원 쓰기 쉽지도 않죠. 자,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한도가 복원이 돼요. 4세대 실손 입원비나 통원비는 보장 기간이 22년도 1월달에 가입을 했다. 1년 하고 보상 대상 기간 1년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1년까지. 그리고 추가 보상 180일. 그래서 1년 단위로 보상 한도가 보장이 된다. 5천만원까지. 왜 면책기간을 삭제하고 입원 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했을까요? 자, 365일 이후에 90일 내에 면책기간 사례가 은근히 많아요. 예. 자, 모든 실손 전환이 가능한데요. 30세나 60세, 80세, 만기 계약 등 모두 가능해요. 자, 65세 이상 노인 가구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91만원이에요. 평균, 연평균. 그래서 19년 뒤에 생보협회에서 통계 자료인데요. 연령별 1인당 연간 의료비 평균 3배 이상의 10대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이 이제 20년도에는 83세, 2070년도에는 91세로 통계치에 나왔는데요. 80세 이상 노인 암 환자 같은 경우 14% 아무 치료지 받지 않은 지지요법군. 근데 수술을 치료를 받으면 약 72%로 생존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80세 이후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년 12월 3일날 80세 만기가 100세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60세, 80세 유병력자 고객들도 한시적으로 100세까지 전환이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착한 실손보험 4세대나 5세대로 전화했어요.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지급이 안 되면 나 다시 1세대, 2세대로 전화하고 싶어. 복원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금 청구 지급이 발생이 안 돼야 돼요. 되면은 게임 끝. 전환이 안 돼요. 당일서부터 당월로 바꿨습니다. 이게 신계약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 실손 연령은 99세까지 가입 연령을 높였어요. 그 전에 내가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4세대, 5세대로 전화하면 고지사항이 두 가지예요. 정신과 치료, 그 다음에 척추질환, 신경계 이 두 가지는 고지사항인데요. 정신과 질환 외에 조건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시 다 하나의 질문만 봅니다. 정신과 질환. 근데 정신과 질환 아니면 모두 인수가 가능하죠. 디스코도 이제 인수가 돼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이게 인수를 해주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정신질환이야 무조건 전환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환도 잘 해준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세대 실손보험이 좋은 4가지 이유. 자동차 산재 사고 시에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가 보상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산재나 자동차 사고, 근로자 과실 10% 아니면 자기 신체 담보로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이 좋은 이유 4세대 보장이나 제도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기억상실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세대는 아예 보장이 안 되었죠. 3세대, 4세대 보장이 더욱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급여 보장이 이런 임시출산, 피부질환 보장이 되고요. 현행 3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개정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급여 항목, 태아일 때인 경우에는 급여 항목만 보장이 되고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부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태어나면서 처방받은 약집이 있죠. 최대 5천만원까지 통원 시 최대 3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고액 비용 발생하는 약값, 보장, 개선, 이런 젤코리 이런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보험료가 비싸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가지 비급여 부분이나 약값 처방받은 부분은 4세대 보장이 되지만 1세대는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1세대가 좋고 4세대가 쓰레기다, 안 좋다 이런 거는 정말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해외에 장기치료자, 실비 납입 중지도 되기 때문에 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실비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실손 의료비 가입 시에는 실비보험 납입 중지가 되고 그 중간에 내가 보험료 납입했다 환급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저 보호망은 말씀드렸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유지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이런 여러가지 3세대, 4세대도 부가적으로 좋은 장점이 있고, 그리고 5세대로 4세대로 전화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뭐 후유장애나 사망보장이나 입원비나 수술비나 간병인이나 요런 보험으로 커버를 하셔라. 이렇게 5세대 보험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대처해야 되는지, 갈아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저 보호망한테 위 연락처, 그 다음에 보호망 네이버 카페 운영 중이니까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